네, 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자, 오늘 6월 첫 번째로 청약하는 그리즈위드를 워밍업으로 미리 한번 알아볼 텐데요. 사이즈가 조금 큰 종목이기 때문에 6월 공모주 중에서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등장하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즈위드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청약하는데요. 환불금을 금요일에 돌려받는데 목요일이 현충일입니다. 그래서 환불 기간이 이틀이 아니라 3일이라는 점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화면 보시면 그리즈위드의 사업별 매출액인데요. 매출의 80% 이상은 수요 관리 서비스라는 사업에서 나오고 있고, 나머지 사업을 보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이 약 10%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수요 관리 서비스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메인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날씨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작년 여름도 더웠고 재작년도 더웠지만 올해 여름은 더 덥다고 합니다.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다 보니까 여름에 이제 에어컨 없이 생활하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는 세상인데요. 그래서 여름에는 전력 사용량이 굉장히 높아지고 가끔 발전 용량을 넘어서는 사용량이 나오기 때문에 정전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여름에 정전이 되면 우리도 불편하지만 더 큰 문제는 산업체인데요. 물론 큰 기업들은 자체 발전기를 보유하면서 정전을 대비를 하지만 그래도 중소기업들은 정전이 발생하면 이런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시장 화두 중에 하나가 전기인데요.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할수록 전력 소모량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재료로 전기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화면의 그래프를 보시면 산업용 전기 사용량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나라에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발전 용량은 한계가 있는데 전기 사용량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한전에서 대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바로 전기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많이 늘어나게 되면 기업들에게 전기를 조금 적게 사용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요청을 한전이 직접 하지 않고 중간에 조율해주는 회사가 있는데 바로 이 역할이 오늘 주인공인 그리즈위드가 담당하는 사업입니다. 한전에서 전력 수요를 조금 줄여달라는 요청이 내려오면 그리즈위드는 관리하는 주요 고객사들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고 전력 감축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전력을 실제 얼마나 감축했는지 측정을 한 다음에 이걸 한전에게 제출을 하면 한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요. 전력 수요를 감소를 시키면서 발전 비용을 줄였으니까 발전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절감한 비용을 보상금 형태로 지급을 하고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전력 감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상을 하고 있는데 그리즈위드 중간에서 이런 역할을 조율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수요 관리 서비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이런 사업을 하는 기업이 국내 2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그리즈위드는 점유율이 47%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즈위드의 전력 수요 관리 사업은 한전이 얼마나 자주 전력 감축을 요청하느냐, 그리고 이에 따라서 보상금을 많이 지급을 하느냐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화면은 한전의 보상금인데 보상금을 보시면 2020년까지는 보상금이 꾸준하게 늘어나거든요. 하지만 21년부터 23년까지 보상금은 2,400억 원 정도로 정체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시면 22년과 23년에 매출액이 정체가 되었는데요. 한전에서 받는 보상금 규모가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그리즈위드의 실적도 정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흑자를 내고 있기는 하지만 23년 기준으로 보면 영업이익률이 1%, 순이익률은 3%였거든요. 그러므로 이익을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매출액으로 공모가를 산정하는 PSR 방식을 적용을 했더라고요. 잠시 후에 공모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즈위드는 사업을 조금 다변화해 보려고 전기차 충전이나 전기에너지 저장 관련된 서브 사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회사가 조금 중점을 두는 사업이 전기차 충전 사업인데요. 이번에 모집하는 공모 자금 대부분을 전기차 충전 사업에 투입할 정도로 회사가 공을 많이 들이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시장에 진입하는 플레이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내 대기업들도 꽤 많이 진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전기차 종목들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요가 예상보다 적게 늘어나다 보니까 충전 인프라 사업이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2차 전지 쪽 인기가 약간은 시들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그리즈위드도 전기차 충전 사업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회사에 대해서 이 정도로 파악을 하고 이제 공모가를 체크를 해볼 텐데요.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회사가 흑자를 내고 있기는 합니다만 순이익은 적은 편이었고 그렇다고 기술 특례로 상장하는 케이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으로 비교를 하는 PSR을 적용을 했는데요. 그리고 유사 기업은 해외 상장된 세계 기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즈위드 상단 공모가가 4만 원입니다. 상단 가격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약 3,2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작년 순이익을 적용하니까 PER이 76배입니다. 그래서 이런 밸류이기 때문에 공모가가 적절한지 따져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출액을 비교하는 PSR을 적용하는 것도 약간 애매하다고 생각이 되었는데요. 보통 PSR 아직 흑자는 내지 못하지만 회사가 정말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이 밸류를 책정할 때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앞서 보셨겠지만 그리즈위드 22년과 23년에 매출이 정체가 되었고 올해 1분기 매출액은 전년보다 13%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매출이 늘어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매출액으로 밸류를 산정하는 게 그다지 적절하다고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뭐 아시다시피 올해 공모주 시장 분위기가 밸류를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니까요. 최근에 노브랜드도 23년 순이익이 8억 원이었지만 거의 상한가 직전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여전히 시장 분위기는 밸류보다는 분위기, 즉 수급이 상장일 시세를 어느 정도 좌우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5월 달에 분위기가 약간 좋지 않았지만 마린솔루션부터 노브랜드까지는 또 큰 상승이 나왔거든요. 투자 심리가 많이 회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적어도 6월 초에 청약하는 종목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그리즈위드도 수요 예측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상장일에는 괜찮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장일 수급에 영향을 주는 청약 조건을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그리즈위드 이번 IPO로 140만 주를 모집하는데 우리사주조합에 따로 배정을 해둔 수량은 없습니다. 일반 투자자에게는 35만 주가 배정될 예정이고 청약 주관사는 삼성증권입니다. 일반 고객은 8,500주까지 청약을 할 수가 있는데 상단 공모가 기준으로 약 1억 7천만 원이 필요하게 되고요.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부터이니까 증거금은 약 40만 원 정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244만 주가 유통될 수가 있는데요. 전체 주식의 30.7% 물량이 유통되는 조건인데 유통 물량이 약간 많아 보이거든요. 의무 확약이 조금 신청이 많이 들어오기를 바라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가 104만 주로 비중 13.1%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기존 주주와 공모주주 물량은 거의 1대1로 구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의 명단을 보니까 기존 주주가 조금 많더라고요. 그래서 명단을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그냥 재무적 투자자와 개인 주주로만 구분을 해보았는데요. 재무적 투자자는 약 73만 주, 그리고 개인 주주가 31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재무적 투자자가 개인 주주 물량보다 2.5배 정도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주주 물량이 조금 많은 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재무적 투자자들이 상장일의 흐름을 어느 정도는 만들어주는 것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 회사는 2020년에 마지막 투자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당시 투자했던 주주들이 1,500억 원의 밸류로 회사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상당 공모가 밸류가 약 3,200억 원 정도 되니까 2020년에 투자했던 주주들은 2만 원보다 살짝 아래 가격으로 취득을 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그 이전에 취득했던 주주들의 취득한 가격은 훨씬 낮을 테니까요. 이런 부분도 그냥 참고 삼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주주 명단을 보니까 약간 흥미로운 주주가 있었는데 2대 주주가 SK가스이더라고요. SK그룹 계열사가 2대 주주인데 지분을 20.8% 보유하고 있으니까 최대 주주와 지분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리즈위드가 SK가스하고 사업적으로 큰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이던데 여하튼 대기업 계열사가 상장하는 기업들 지분을 보유하는 게
드문 경우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SK가스는 투자 금액이 조금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대주주 SK가스는 6개월간 의무 보유를 하는데요. 투자를 했던 게 단순 투자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약간은 흥미를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톡옵션이 있습니다만 내년 3월부터 행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스톡옵션 이외에 전환사채나 전환우선주 같이 상장하고 추가될 수 있는 물량은 없으니까요. 일단은 수요 예측에서 의무확약 신청이 얼마나 많이 들어올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즈위드는 이번 주 금요일 31일에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오늘 워밍업으로 대부분 말씀을 드렸으니까 금요일에는 수요 예측 결과 중심으로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